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강원FC 1등 구단 육성과 강원 축구 발전 전략 심포지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강원FC가 막 인기를 끌 무렵에 저 박종환 대표님하고 같이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대표님 자체가 뭐 오랫동안 그냥 축구에 종사해 준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사실 마음속으로 야 이거 강원 FC가 잘 되려고 그러는데 지금 결과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작년에 엄청난 성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스포츠의 활성화, 특히 축구의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해 나가는데 과거 우리가 88 올림픽이나 2002년 이 월드컵을 통해서 국력을 신장시켰듯이 아마 그런 성과를 금년에 좀 낼 수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뭐 길지 않으니까 우선 김태동 연구위원께서 한 15분 정도 발표를 간단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약간 시간 봐가지고 조금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강원연구원의 김태동 맞습니다. 저는 우리 김기석 교수님이 워낙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갖고 그냥 실태 위주,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너무 뛰어나신 분들이고 축구의 대가들만 모이신 것 같아서 사실 좀 겁은 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준비했던 자료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목을 강원FC 그리고 새로운 도약이라고 주제를 좀 다뤄봤습니다. 큰 타이틀에 비해서 소 주제를 이렇게 다뤘던 이유는 작년에 우리 강원FC가 우리 강원도민한테 많은 희망을 줬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2020년도부터 어떻게 좀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는데 우리 또 코로나19가 또 이렇게 힘들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우리 강원FC에서 좀 현황, 그 다음에 향후 발전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원FC는 프로스포츠 구단 창단으로 도민, 결속력 강화 및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 강원FC가 창단이 됐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이제 도민의 공동체 정신함양, 유대감 증진으로 공동체 문화 정책에 기여하고 도민의 소통 및 정체성 확립과 참여 문화 정책에 기여한다는 취지의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우리 권원동 회장님 강의에서 오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제가 창단 첫 경기에 갔었습니다. 그 정도만 하면 우리 강원도민들의 어떤 결속력이 더 강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또 이게 점점 프로스포츠 전체적으로 있지만 인기가 있으면 상승가가 있으면 하한가가 있듯이 성적에 따라서 관중수가 줄어들고 강원FC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저하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강원을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아무래도 이제 우리 프로스포츠 원주에 예전은 옛날에는 나래였었죠. 지금은 이제 동부 프로인데 그 당시에 이제 프로농구, 그 다음에 우리 춘천 여자농구, 그 다음에 이제 강원FC 세 개의 프로 구단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축구라는 것이 우리 도민들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전 국민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포츠다 보니까 관심이 아무래도 이제 축구에 많이 대두가 됐죠. 그래서 이제 축구가 아무래도 우리 전 국민의 체육 활동이다 이렇게 봐도 되기 때문에 이 축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는 제리치하고 이로 써놨던 걸 아까 이제 우리 계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우수 선수에 대한 영입이었었죠. 그 다음에 철원군 같은 경우는 지역 지자체에서 관심도를 갖고 우리 강원FC랑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을 좀 만들어놨던 건데요. 어쨌든 이렇게 됐고요. 2008년도 12월 달에 도민주 총약 60억 7천만 원이 확보돼서 이제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금액이죠. 역시 우리 강원도민들의 어떤 결속력이 스포츠를 통해서 강화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았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됐고요. 축구팀 현황 같은 경우는 자세한 거는 인터넷 좀 뒤져보시면 나오겠지만 우리 강원도가 낮은 편이 아닙니다. 인구수에 비해서 지금 서울, 경기, 그 다음에 경남, 경북, 전남, 그 다음에 이렇게 저희가 강원도가 돼 있는데 이렇게 축구팀 현황도 타 시도에 비해서
적은 팀은 아니다.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동인 등록 현황들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입니다. 이게 뭐냐면 인구 대비 축구 동호인 수가 이렇게 많다는 거는 축구에 관심이 그 정도로 많다는 거죠. 그럼 충분히 우리가 강원 FC의 홈 관중에 유인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걸 어떻게 이제 유인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 박종환 대표님께서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력 같은 경우는 유임을 보시면 알겠지만 2012년도에 14위 기록하면서 챌린지를 강등이 됩니다. 처음에 이제 잘 올라가다가 근데 강등된 이후에 한 2, 3년 정도는 저희가 힘들었죠. 그다음에 이 박정환 대표님 전에 대표님인 조태룡 대표님이 처음에는 잘 하셨습니다. 17년도, 18년도까지도 어느 정도 됐는데 18년도에 일이 이제 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불미스러운 사건을 위해서 굉장히 추락을 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결국은 우리 강원도민들의 강원 FC에 대한 그 관심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이 됐었는데요. 하여간 어쨌든 이걸 기반해서 강원도라든지 그다음에 축구인들이 이제 또 단합하는 어떤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박종환 대표님이 이제 취임을 하시면서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쨌든 2017년도에 6위, 2018년도에 8위, 이때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일어났던 부분인데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전반 초반, 그러니까 리그 초반에는 굉장히 좀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반 초반쯤 넘어서면서부터는 우리 강원 FC 저력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도민들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게 됐고 관중 수도 이제 굉장히 증가되는 그런 추세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또 발판이 돼서 우리 도민들의 어떤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은 리더십이 얼마큼 중요하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우리 병수볼 아마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김병수 감독이 어떤 축구 열풍을 좀 갖고 오는 그런 기분이었는데 이거는 또 지도자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끔 지휘에서 좀 많은 배려를 해줬다. 왜냐면은 사실 그 감독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전력과 전술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보통 보면은 성적이 안 나오면 바로 해임시키고 그다음에 뭐 여론의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안 좋은 그런 기사를 내보내다 보니까 이 감독이라는 입장, 그러니까 이제 전략과 전술을 전개하는 책임지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적으로 괴로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팀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운이 될 거고 그게 바로 또 경기력하고 연관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김명수 감독이 감독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분위기가 좀 상승되죠. 이런 것도 뭐 지휘의 어떤 역할이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보입니다. 하여간 이렇게 리더십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 대표님 많이 좀 나와서 좀 죄송스러운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존에 이렇게 저는 이제 FC 창단하면서부터 그 대표님들 동정을 굉장히 많이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시군에 직접 가시고 단체라든지 이렇게 기관 가셔서 이런 협력 관계를 맺는 것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강원 FC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강원도에 대한 어떤 도정에 그래도 계셨던 분이기 때문인지 몰라도 여러 가지 리더십을 좀 발휘해서 언론이라든지 우리 축구인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지 않았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렇게 도민일보라든지 여기 이제 홍천 군수님이고요. 여기는 교육감님, 여기는 이제 사랑의 열매 도민 공동복지 공동모금인가 여기 이런 데를 일부 다 찾아다니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데 하여간 뭐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시즌권도 이건 이제 뭐 여러 가지 현장에서 FC 사무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셨겠죠. 이런 이제 하프 시즌권 판매 사실 기존에는 시즌권이라든지 여러 가지만 있었는데 이렇게 하프 시즌권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온라인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티켓을 판매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드는 그런 기반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관심도도 많아지게 되고 다른 지자체, 다른 타시도 아니면 기업 구단의 많은 벤치마킹을 굉장히 심혈 있게 좀 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인데 우리 강원 FC는 없었습니다. 기존에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많이 하셨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우리가 이제 강원도 축구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기반을 봤을 때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감독의 재임 기간을 좀 보장할 필요가 있다. 사실 성적이 이게 개인 경기력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에 대한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력과 전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게 되면 그 선수가 팀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수한 선수가 와도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 팀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그 기간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감독의 어떤 재임 기간도 우리가 좀 보장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강원 FC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훈련 기술의 과학화, 훈련 장비의 다양화와 객관적 전력 분석, 신체 회복의 신속화, 심리 안정화. 굉장히 좋은 용어들입니다. 이 워딩 자체는. 근데 이거를 실행을 하려면 결국은 예산이 있어야죠. 예산이 근데 한정된 예산입니다. 지금 사실 그 시도민 구단보다는 어느 정도 뭐 위치는 와 있지만, 근데 예산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또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걸 하다 보면 심리 안정을 하다 보면 결국은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리 전문 기술가가 있어야 돼요. 상담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신체 회복의 신속화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선수들이 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어떤 편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훈련 장비의 다양화, 객관적 전투 분석. 이거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우리 김대엽 팀장님은 뭐 대한 축구협회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전력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력을 분석할 수 있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한데 아직 우리 강원 FC는 그런 거 그 정도 위치까지는 안 돼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런 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이 좀 지원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강원 FC 꿈나무 육성인데요. 현재 우리 강원 FC에서는 U20 12만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하고 동해 두 군데만 있는데 사실 우리가 경기력 그러니까 프로구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밑에 저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유소년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U8세서부터 U14세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좀 우리가 조금씩 지원해줄 필요가 있고요.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강릉 동해뿐만이 아니고 18개 시군에 각자 한 팀씩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건 뭐 결국은 프로 구단은 돈하고 직결된다. 예산하고 이런 부분 좀 검토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보입니다. 초등부 같은 경우 지금 우리 도내에는 13개 팀이 있습니다. 중등부가 9개 팀, 고등부가 9개 팀, 대학부가 3개 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전문적인 팀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클럽에 대한 지원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이제 강원도내 예를 들면 강원도내 유소년 스포츠 클럽 대항, 강원 FC 강원 FC 유소년 스포츠 클럽 축구 대회 이런 걸 만들어서 대표이사님의 어떤 명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한번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동안 점점점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고 강원 FC 회에서 우승한 팀의 선수들은 또 이제 그 상위 단계에 있는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에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강원도의 꿈나무 선수들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경기장 부분인데 이 경기장을 방문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좋아하는 선수를 보기 위해서 방문하는 경우가 제일 많답니다. 그다음에 경기 습득 경로를 보게 되면 인터넷, 그다음에 경기장 방문 계기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지인의 권유가 있고요. 경기 정보 습득 경로는 결국은 친구, 그다음에 가족들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좋아하는 선수. 우리가 과연 좋아하는 선수가 어떤 경기력이 우수한 선수도 있을 수 있지만 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걸 해서 언론에서 홍보할 수 있는, 언론에다가 우리 도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도 양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사실 경기력이 좋은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거 돈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예산 부분이 없으면 힘듭니다. 근데 이거는 기업들은 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시도민 구단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 지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경기력이 좋은 선수를 영입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도민들한테 여러 가지 성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넷 검사를 한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경기 정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좀 강원 FC 홈페이지를 들어가기 전에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경기를 하고 있는 춘천이라든지 강릉 현재까지는 이렇게 보기 전에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아니면은 인터넷에 일부러 들어가기 좀 힘든 거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18개 시군의 축구협회 하고 연관된 필요가 있다. 축구협회 동호인들이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정보는 안 되니까 협회하고 어떤 홍보 채널을 좀 구축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간담회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제가 어필하고 있는데 사실 뭐 축구협회도 그렇지만 생활체육 동호인단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군에. 그러니까 그런 협회 동호인단체들하고의 어떤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간담회도 구축하고 사실 그분들 동호인 회장단들의 어떤 모임도 우리 FC 측에서 이렇게 한번 주선해줘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사실 뭐 멀리서 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뭐 안 되면은 각 지역 18개씩은 하루에 한 번씩 다녀도 충분히 이 정도는 가능하다. 여러 가지 뭐 많은 조언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마케팅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다. 여기는 이제 공감 문화입니다. 경기보다 더 재밌고 스포츠 경기장 현장의 생산 분위기를 즐기는 응원 문화. 이게 이제 작년에 우리가 대표님 몇 대 몇이었죠 그때? 5대4죠. 그 부분이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홍보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때 우리 그 응원을 했던 우리 관중들의 그 열기를 딱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결국 뭐 경기력하고 직결되는 거죠. 많은 관중들이 오면 선수들 자체도 긴장은 하겠지만 좀 더 자기의 어떤 멋진 뭐 경기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또 열심히 이제 활동하는 그런 것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강화인데요. 저는 이제 강원 프로젝트 프로그램 도입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력이 최우선이지만 경기력이 안 될 때는 사회적인 어떤 자원보상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강원 FC가. 근데 일반적인 그런 거 말고 사실 아침이 이게 비시즌 기간에 여러 가지 단체 이런 활동이 사실 언론에 잘 안 나타납니다.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좀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강원랜드 연계관은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메인 스폰서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강원랜드하고의 연계를 어떻게 우리가 가져갈 것인지 강원 FC가 이건 충분히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제 뒤져봤습니다. 이번에 이 발표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제 강원 FC 선수들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홍보하는데 홍보는 사실 몰래 해야 하는 게 홍보가 아니죠. 대놓고 뭔가 어필하고 동인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홍보도 할 필요가 있다. 예전에 달력 만들 때 왜 소방관 보디빌더 애들 친구들 나와갖고 막 해서 달력 만들었던 그런 것도 사실 뭐 강원 FC도 하지 말라는 법도 있고 사실 그런 것도 홍보이기 때문에 뭐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그런 거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저도 이 부분은 좀 우리가 한번 또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겁니다. 서포터즈 정기적 간담. 1년에 제가 알기로는 한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분기별로 할 필요 있고요. 연말에 됐을 때는 전체적으로 공개석상에서 한번 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심 유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안 좋은 얘기도 사실 뭐 나올 수 있죠. 경기가 좋다, 경기력이 아무리 좋아도 안 좋은 얘기도 듣고 또 뭐 안 좋은 또 좋은 얘기도 듣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기적인 어떤 간담회일 필요가 있다. 꼭 강원 FC 서포터즈뿐만 아니라 일반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을 공감대의 장을 만들게 되면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축구협회 등과의 협력체계. 이건 이제 특별 지원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 이제 강원 FC가 해외 전지훈련 갑니다. 동계 시즌 때. 근데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이제 관람해서 가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스폰에 대한 부분도 하고 뭐 관중석 들어서 뭐 해외 여행권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전지훈련 갈 때 동호인 대상을 하든지 아니면 뭐 축구협회를 통해든지 아니면 일반 도민을 통해든지 한 일주일 정도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티켓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맨 밑에 보면
요 우리 저 회장님하고 우리 팀장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어딘지 아십니까? 두 분 빼놓고 2016년도에 프리미어 리그에서 우승한 팀인데 레스터 시티입니다. 얘네가 132년 만에 우승을 했는데요. 인구가 33만 명입니다. 그 지역에. 그러니까 132년 만에 우승하기 전까지 제이미 바딘가? 그죠? 제이미 바딘. 그 친구가 이게 선수로 오면서 한 번도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한 경험이 없답니다. 그 지역의 출신이고. 워낙 경기력, 골 결정력도 좋고 그런데 이 우승을 했을 때 저도 그걸 봤거든요. 경기를 이제 뭐 직접 가서 본 건 아니고 봤는데 제가 막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이미 바디 그 선수들이 이제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얘네들이 계속 올라가고 이러는 거 봤을 때 제가 그 지역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흥분을 할 수 있는 흥분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이런 거 봤을 때는 우리가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지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마케팅 쪽인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예전에도 제가 이제 좀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강원 FC, 강원도에 너무 이제 의존하는 부분들도 있고, 차라리 우리가 메인 스폰서에 대한 부분인데 더블 네이밍이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집어넣었는데, 이거는 기존에 한번 진행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원 하이언 FC라는 부분을 사실 강원랜드에 계속 그냥 뭐 예산 메인 스폰서라는 그 이름을 갖고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이언이라는 이름을 넣어주고 거기에 합당한 예산을 지원받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은 말씀 못 드리지만 기업하고요, 공기업이니까 기업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이런 것도 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사실 일반 우리 2010년도 밴쿠버 동계올림픽 끝나고 난 다음에 김연아 선수가 국민은행 카드하고 해서 김연아 카드 만든 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연아 카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돈에 관련된 이런 금융권과의 어떤 해서 강원 FC 사랑 뭐 카드라든지 통장을 좀 개선하는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제가 여기 종합형 스포츠 클럽 해외 축구 클럽들을 봤는데요. 지금 여기 유명한 해외 축구 팀들입니다. 바르셀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축구 클럽이라서 축구만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농구도 하고 탁구도 하고 배구도 가르치고 이게 이제 종합형 스포츠 클럽으로 나가는 그 메인에 축구가 있는 거죠. 그 클럽에 메인이.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인 부분에서는 축구가 뭐 축구만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이 해외 구단들 보면 이게 이제 유인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축구뿐만이 아니고 농구, 배구, 야구라든지 소프트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계층을 관중으로 유입하고 충성 팬을 확보하는 거죠 결국. 그런 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클럽들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도 사실 이런 것들이 또 돈이죠.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고요. 충성팬 우리가 작년에 유료 관중수 제일 많습니다. 총 보니까 5만 4천 명 정도 되는데 이건 이제 우리 강원 FC에서 구단에서 전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경기력을 보고 그게 자꾸만 홍보가 되고 좋은 거를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한번 가서 볼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굉장히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보여주고요. 시간이 빨리 가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경기 관람과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계속 제가 이제 발표에서 이게 나왔던 것들인데 사실 대구도 그렇고 최근에 짓는 종합운동 경기장이라든지 그러니까 대구는 축구 경기장뿐만 아니고 종합운동 경기장에서도 이런 시설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송암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치킨을 먹을 수 있는 이런 탁자가 있는데 그 대구나 이런 데는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이렇게 파티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또 우리도 이제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사실 지금 보면 강릉 종합운동 경기장이나 춘천 송암 종합운동 경기장 보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몰입도가 떨어지는 거죠. 선수들이 움직이는 것 이런 걸 직접 보고 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호흡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대구입니다. 제가 대구 그 전용 경기장을 작년에 한 2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강원도에서 계속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고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있어서 도대체 대구는 도대체 어떤 데인가 직접 제가 한 번 가갖고 못 느낄 것 같아서 한 번은 가서 이제 경기 직접 보고 사람들하고 한번 얘기 좀 해보고 그다음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한번 가봤는데 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홈팀석 전원 매진 이게 이제 계속 매진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 이런 전형에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검토할 예산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지만 한번 그래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게 12,000석입니다. 그 지금 대구가. 근데 우리 이 강원도 인구로 봤을 때 만약에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규모로 줘야 될지 적정한 규모는 어떨지 이런 것도 한번 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집어넣은 게 저희 이제 이거 그림을 집어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때 그냥 팔 베개면 나중에 자다 보면 팔이 저리잖아요. 아이디어를 이렇게 냈더라고요. 지금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강원 FC가 발전하고 어떤 강원 FC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강원도 전체적으로 도민들이 결속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전문가뿐만 아니고 일반 도민들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그런 것이 필요하겠나. 결국 이제 아이디어 싸움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강원 FC의 발전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일단 그 지금 한 30분 정도 됐는데요. 지금 뭐 전문가들이 오셨으니까 한 분당 한 7분 정도 이렇게 토론을 30. 어이구. 그래도 안 되겠네요. 한 5분 정도를 일단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빡빡해서요. 그래서 한 5분 정도로 해주시고 그리고 대표님은 지금 아마 여기 순서는 그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대표님은 뭐 그 코멘트를 듣는 입장이 되니까 마지막에 제일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네네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권은동 강원도 축구협회장님 토론 좀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강원도민일보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민 축구단이 한 3가지로 제가 그 도민축구단 창단서부터 지금까지 이사로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우선 이 도민구단이라는 것이 구단주들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 그게 뭐 비단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어떤 추세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대표이사가 우리 강원 FC 같은 경우는 창단서부터 강원도 연고를 별로 하지 않았던 분들이 대표이사로 오다 보니까 우선 어떤 소속감이라든가 사명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결여되지 않았었느냐. 그래서 좀 지속적인 어떤 이 육성을 하는데 도움이 별로 되지 않았다. 그래 이제 저번 대표이사던 조태룡 이사의 어떤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서 지금 현 우리 박종환 대표이사께서 맡으면서 상당히 랜딩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민구단이라는 것은 어쨌든 저비용 고효율을 내야 되는 그런 구단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적의 어떤 물론 성적도 상당히 중요하죠. 성적에 따라서 경기력에 따라서 충성 팬들이 생기는 거고 관중이 모여들지만은 좀 우리 강원 FC가 지금까지 좀 못했던 것이 뭐냐면은 좀 거시적인 미래를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 미래라는 것은 결국은 유소년 팀을 어떻게 우리가 육성할 것이냐. 그냥 유소년 팀이 프로연맹에서 제시하는 그런 15세, 17세 이런 유소년 팀이 아니라 좀 우리 강원 FC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색깔을 만들 수 있는 또 미래적인 지향을 할 수 있는 육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소년 팀들을 좀 아주 공격적으로 우리가 좀 만들었어야 되는데 거기 투자가 너무 미비하다 보니까 창단 1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강원 FC 유수팀 선수로서 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인재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그 김원동 사장, 초대 김원동 사장 때부터 수도 없이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유스팀을 공격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투자를 해야 된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프로연맹에서 내려다 주는 그 유소년 비용만 가지고 지금 지원하는 거로 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구단이 1년 예산에서 일정 부분은 유스팀한테 좀 배정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별도로 좀 만들어 가지고 좀 공격적으로 스카우트도 하고, 또 우리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프로 구단이라는 것이 선수들을 얼마나 잘 키우고 육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구단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또 거기에 따른 팬들도 많이 생길 것이고, 또 도민들도 관심을 더더욱이 많이 가질 수 있는 건데, 너무 거기에 관가했다. 우리가. 그래서 저는 뭐 지금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쨌든 유스팀 프로그램을, 우리가 독창적인 유스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이거는 거기에 앞으로 우리 강원FC의 미래가 걸리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프로팀이라는 것이 좀 대표이사의 어떤 그 성향에 따라서 상당히 변화를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강원FC는 앞으로 이사회 중심인 구단을 경영해야 된다. 이사회에서 하나에서부터 열까지를 이사회에서 많은 토론을 거쳐가지고 거기서 숙성된 이 안들이 나온 걸 가지고 경영에 반영을 해야지만 외세 외부의 어떤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구단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너 가지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번에 김대엽 팀장님, 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대한축구협회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디비전 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축구협회는 약 한 20년 동안 근무를 했었고요. 국제팀에서 그리고 국가대표 지원팀에서, 그리고 예산이나 또 프로젝트성 사업을 하는 기획팀에서 지금은 이제 3, 4부 디비전을 만들고 올해 또 준비하는 디비전 팀에서 이렇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김태동 박사님으로부터 이제 제안을 받았을 때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했었고요. 이제 주제가 강원 FC의 이제 1등 구단 육성과 이제 강원 축구 발전이라는 거 가지고 재미있겠다 싶은 생각으로 이제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와서 보니까 이제 패널 이제 여러 위원님들을 보니 이제 저 관내에 강원도 관내에 계신 분이고, 저만 아마도 외지에서 오신 분이라 저희 이제 색깔을 조금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좀 뭐 강원도 사람도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강원도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렇지만은 강원 축구도 또 좋아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색깔 있는 말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 고민하다가 이제 강원도의 정체성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땅도 되게 넓고요. 접경 지역이고, 뭐 자연 친화적이고, 산업단지나 다른 시도에 비해서 산업단지가 좀 적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프로팀에 보다는 강릉, 원주, 춘천, 태백 이런 어떤 속초랄까 관내의 지역색이 강한 이제 연합으로 이제 묶어져 있고요. 이걸 어떻게 강원도 FC라는 데서 연대감을 가지고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핸디캡도 될 수 있고 장점도 될 수 있겠다라는 연모순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두 번째, 2008년 9년인가요? 강원 FC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약 10여 년 동안의 진행으로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체성이 뭔가? 그러면 제가 밖에서 바라보는 강원 FC 색깔은 뭔가 보니까 시도민 구단이었고요. 조금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느껴왔던 잦은 대표이사의 교체와 부적절한 어떤 뭐 부정적인 언론 미디어도 접할 수 있었고요. 작년에 성적이 좋았었고 오렌지 색깔이었고 강릉 농공고라는 특수한 어떤 관계가 있는 지역 이제 연고팀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 성적으로 인해서 좀 끈질기다. 야, 이거 되게 스토리가 재밌는 팀이다. 라는 이제 슈퍼스타의 역량은 아니지만은 저 가격으로 저 예상 구조로 저런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네. 재밌네. 라는 어떤 색깔 있는 독특한 색깔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의 이제 정체성하고 이제 팀의 정체성에서 고민을 살짝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뭘 할 것인가? 오늘 이 자리가 그 어떻게 뭘 할 것이냐인데, 단순하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마케팅 몇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희가 바라본 20년 동안 축구에 종사하면서 지난 10년을 강원도 FC를 바라봤던 입장으로 보면은 강원도의 색깔은 무엇인가? 강원도 FC, 강원 FC 비전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보면 아마 조금 머뭇머뭇거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래서 오늘 이후로 만약에 혹시나 내가 대표이사라면 뭘 할 것인가 역지사지에서 자문을 해봤습니다. 나도 선출직 대표이사니까 어느 시간이 지나면 또 자리를 떠나서 물러나고 때 또 다른 후임자가 오겠지요. 그렇지만 내가 있는 동안 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니까 예상 구조에 맞는 구단의 명확한 포지셔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여기 제목에서 말하는 1등 구단이 리그 우승을 위한 1등 구단은 혹시 아닐 테지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승? 뭐 레스터시티 같이 우승하고 나면 그 다음 해년도 완전 폭락을 합니다. 왜? 그 예산이 그만큼 받쳐주지 않으면 그 좋은 선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요. 그 선수들의 연봉 맞춰주기도 어렵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다면 적어도 5년, 10년 중기 장기적으로 팀의 구단의 색깔을 맞는 강원도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끈끈함이나 스토리가 있는 스토리텔링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색깔을 갖춘 비전을 갖춘 팀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마도 전체 22개 프로팀 중에 중위권, 중상위권의 예산 버젯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회계적으로 좀 달리하면은 좀 다른 어떤 숫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12월 회계정산일 거냐, 또 월년으로 돌아가냐, 이거는 좀 다른 부분이고요. 그래서 구단의 아이덴티티를 좀 정했으면 좋겠다. 강원도의 힘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나 투명하고 비전이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항상 소통하고 지역민들하고 연대감을 가지고 같이 함께하는 어깨동무하는 그런 팀이었으면 좋겠다. 옆에 뭐 강원 협회장님 계십니다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비전 제시에서 이제 1등 구단이라는데 우승 지향적이고 뭐 ACL에서 우승하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서비스 1등 팀이 됐으면 좋겠다. 팬들이 만족하고 선수들이 열심히 뛰고 비록 지더라도 90분 동안에 선수들이 뛰고 나면 발에 경련이 일어나고 이제 레프리가 휘슬을 불더라도 어필 심하게 하지 않고 시간 끌려고 운동장에 누워 있지 않고 열심히 뛰고 하는 모습에서 아마 팬들을 거기서 동질감을 느낄 겁니다. 저게 강원도의 힘이라고요.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거는 또 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선수들한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 것인가 기술적으로 해야겠지요. 포기하지 않는 강원도의 힘. 아마도 제가 지난 20년 동안 여러 지역 출신의 국가대표 선수들과 이렇게 연대감을 가지고 만나봤는데 가장 고향 팀으로의 컴백 홈을 원하는 아이들은 다 강원도 선수였습니다. 희한하게요. 경기도 출신의 국가대표 선수들은 경기도권으로 돌아간다는 생각 거의 안 했었고요.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지방에 있는 팀들은 지방 출신에 있는 슈퍼스타나 좋은 우수한 선수들도 나는 은퇴는 그 팀에 가서 할 거야, 아니면 나는 언젠가 유소년 팀을 육성할 때 고향 가서 할 거야 라는 것보다 강원도 출신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나는 고향 팀에 가서 뭔가 재능 기부를 할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네들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품위 유지비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되다 보니까 이제 대표 선수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은퇴 이후의 재능적인 삶은 이제 같이 고향으로 내려가서 나의 재능을 기부하면서 강원 축구 발전을 위해서 기여했으면 좋겠다라고 아주 따뜻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이게 강원도의 힘이구나, 강원 축구의 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이런 어떤 모습들에서 이제 레전드 프로그램도 아마 잘 활용을 하면은 좋은 선수들이 다 돈에만 움직이지는 않을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레스터시티의 뭐 제이미 바디 같은 그런 친구들도 있을 테고요. 많은 어떤 선수들이 충분히 강원도에 어떤 팀을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요즘 패러다임에 대해서 살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도 마찬가지고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 축구 스탠다드를 어떻게 갈 것이냐. 제가 뭐 산업을 논하자는 건 아닙니다. 피파에도 바뀔 거고요. AFC도 바뀔 거고 축구 산업 자체가 아마 크게 바뀔 것 같습니다. 뭐
비대면 뭐랄까요 많죠. 4차 산업에 대한 활용, 자율주행, 바이오 산업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아마 축구 쪽에서 대칭을 시켜가지고 좀 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바뀌는 산업에 대해서 스포츠 산업도 축구 산업도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잘 준비를 하시면은 다른 팀도보다 한 단계 앞서서 나가는 아마 다른 팀들보다 10년 전에 유튜브를 먼저 했더라면 지금의 강원팀의 어떤 1인 방송 체이더랄까요 홍보 마케팅에서 거의 탑 오브 탑을 찍고 있을 겁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변화는 분명히 옵니다. 그 변화가 어떤 식으로인지 어떤 속도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리 준비하고 대책을 세우면은 적어도 본전 아니면 그 이상의 잭팟을 한번 터뜨릴 수 있는 강원도에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강원 FC가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바깥에서 본 강원 FC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얘기를 사실은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지금 아까 제가 그 순서를 바꾼 거는 내부 분이 한 분 하셨기 때문에 강원 도내에서 또 바깥에서 오신 분 말씀을 좀 먼저 듣자는 의미에서 했었는데요. 다음번에는 역시 또 내부의 전길탁 체육과장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원도 체육과장 전길탁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대엽 팀장님께서 우리 강원 FC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 또 축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미래의 방향에 대해서 아마 거의 비전에 가까운 수준의 대안을 제시를 해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가볍게 하나 하고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일반론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국, 독일, 스페인 등의 유럽 축구 리그의 공통점은 그 홈 경기가 열리는 날의 도시는 온통 지역이 축제의 장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저는 강원 FC의 이 관객 확보 측면에서 두 가지의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프로축구의 중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흔히 첫 번째는 더욱더 재미있는 경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격적인 축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이 성적을 올려야 된다. 등등의 답을 대부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는 프로축구의 흥행을 이끌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아까 우리 김태동 박사님께서도 발표했지만은 소속감과 충성 팬의 확보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그리고 중요한 것이 축구의 열기를 그대로 느끼고 결집력을 달릴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의 축구 전용구장의 확립 또 확보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 이슈가 아니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떤 자료에서 본 내용입니다만 필자가 영국에서 6부 리그에 해당하는 팀의 경기를 보러 간 적이 있는데 4,700명의 수용 경기장을 두고 가득 채우고 자기 팀을 응원하는 지역 팬의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옆에 있던 아주머니에게 축구 팬이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때 아주머니는 놀랍게도 아니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럼 여기에 왜 왔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저 그냥 자기 동네 팀이니까 왔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제가 느낀 점은 그래 바로 이거다. 우리 아까 김태동 박사님께서 PPT 자료로 보여주셨지만은 제일 첫 페이지 보면 그림 맨 하단 화면 우측에 구정면의 할머니들의 이 응원하는 모습이 실려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저도 초창기 때의 강원 FC 축구를 보고 이 구정면의 할머니들 그러니까 어르신들 응원단들이 버스로 2대씩 와가지고 처음에 응원 열기를 퍼뜨릴 때 그때만 해도 보통 이 강원 FC의 관중이 4,000에서 5,000 명 정도는 충분히 상회하고 춘천 송암구장에 가도 자가용을 댈지 못할 정도로 주차장이 비적을 정도로 꽉 찼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나는데 하물며 강릉에서 축구가 열릴 때는 아마 이보다 더한 그런 관중들이 모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게 되면 팀이 재미없는 경기를 하든 또 성적이 좋지 않든 경기장에 오고 하면서 충성 팬으로 남아가지고 자기 지역의 축구팀을 응원하고 또 지원한다는 게 가장 특징
특징이 아니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강원 FC 입장에서 충성팬 확보를 위한 최적의 방안은 뭘까? 물론 나르시아 같은 전문 서포터즈의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거는 뭐 그 나름대로 또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건 논외로 하고 결국은 우리 강원 FC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소속감을 갖고 충성팬으로 남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심각하게 좀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도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했지만은 재미있는 축구, 또 공격적인 축구, 또 성적 향상. 아까 우리 김대엽 팀장께서 이야기했지만은 서비스 1등인 팀, 거기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세부적인 요소는 우리 김대엽 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은 서비스 1등의 팀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강원 축구의 중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까 이 PT 자료에서 잠깐 언급했지만은 대구 FC와 같은 축구 전용구장의 건립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 축구 전용구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 아니면 타당성 용역 사업자 선정이 돼서 금년 11월 정도면 용역이 완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용역이 끝나는 대로 앞으로의 나갈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번 그 타당성 용역의 가장 큰 핵심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축구장을 어디에서 지을 것인가, 위치적인 문제. 그다음에 이 축구장 건립을 위한 재원 확보는 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적인 요소는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가 하는 측면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러한 핵심 요소에 대한 결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우리 축구 전용 경기장의 건립은 탄력을 받아서 진행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끝으로 지난 한 해 동안은 우리 구단의 내부 시스템의 정비 또 경기력 향상 등 강원FC가 발전하는 획기적인 발판을 마련하는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여기 나와 계시지만은 강원FC 박종원 대표를 비롯한 스태프진과 또 우리 김병수 감독을 비롯한 선수단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강원FC가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팀으로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담아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충성팬 확보 중요성 얘기해 주셨고, 그다음에 축구 전용구장 이제 생길 모양입니다. 타당성 용역을 하신다고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곽창수 교수님도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림대학교 체육학과 곽창수 교수입니다. 사실은 뭐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10시에 좀 나가달라고 그래가지고요. 사실은 제가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축구 전반에 대해서 준비한 건 없습니다. 저는 한림대학교 오기 전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과학연구소 현재 이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주로 했던 일이 그 국가대표 그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김태동 박사님께서 이제 뭐 강원 FC의 이제 여러 가지 그 스포츠 과학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는데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도 나와 있듯이 그 성적이 좋아야지 관중이 많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2017년부터 19년까지 그 자료를 보게 되면은 팀 성적하고 관중 입장 수하고는 그 비례하고 있습니다. 성적이 좋으면 입장 객수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일단은 그 성적이 좋아야지 여러 가지로 이제 지표가 좋아지는데 성적이 좋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 뭐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좋은 선수, 좋은 지도자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체계적인 관리 지원, 스포츠 과학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개 이제 뭐 축구뿐만이 아니고 야구라든지 또 배구, 뭐 농구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 얘기를 듣는데 지금은 그 모든 스포츠 프로팀의 그 경기력 수준이 평준화되어 있다. 그래서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스포츠 과학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10%의 그 스포츠 과학이 성패를 좌우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이제 제가 뭐 시간도 없고 해가지고 오전에 그 강원 FC 사무실에 스포츠 과학 지원에 대한 그 운영 실태를 조금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전화를 했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주로 이제 요 지원팀에는 기술 분석관 2명하고 체력 트레이너 1명이 있어가지고 감독을 보좌하는 그런 일을 했고요. 또 이 소속이 보면은 본부 선수단 관리본부에 전략 강화팀이 있는데 주로 코칭 스태프 팀에 소속돼 있어가지고 감독을 보좌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포츠 과학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체력 전단팀, 그리고 뭐 체력을 측정하고 평가하고 그 피드백을 제공하고 감독에게, 그다음에 기술 영상 전단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량적으로 기술을 이제 분석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심리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강원 FC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심리 기술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상담이나 집단 상담 같은 걸 해야 되고, 여기 이제 더해가지고 선수들 부상 예방을 돕는 뭐 물리치료사라든지 아니면 스포츠 마사지사 또는 뭐 여기 더해서 뭐 메디컬 닥터가 있으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주 복합적인 종합적인 지원 정보를 가지고 감독에게 제공해가지고 지원해야지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지원도 뭐 단발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상시적으로 아마 지원해가지고 이런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강원 FC에서 좀 예산이 동반되더라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프로스포츠라는 게 어차피 사실 그 돈의 논리이고 뭐 그래서 방법을 모르기보다는 돈이 없는 게 문제인 경우가 많이 있긴 하죠. 그러나 아무튼 어려운 여건에도 사실 작년에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둔. 뭐 성적으로는 보니까 그렇게 크게 뭐 어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모두에게 아마 남는 성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튼 일단 그 대표님께서 뭐 지금까지 들은 발표 내용을 토론 내용을 듣고 느낀 점이라든가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강원FC 대표 박종환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강원도민일보, 그다음에 강원연구원의 김태동 박사님, 또 우리 강원도 참석하신 분들 고맙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강원FC를 이제 그 대표로 취임한 게 한 1년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 처음에 뭐 축구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었고 행정공무원으로서 한 30년 하다가 강원FC 와서 이제 대표를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이 FC를 맡을 때 빚이 마이너스 7억이었습니다. 그렇게 안고 들어갔고 도비가 또 한 5억 정도가 삭감이 된 상태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경영을 해보니까 역대 최고의 당기 순이익을 냈습니다. 그 당기 순이익이라는 거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숫자를 밝히기는 좀 그렇지만 상당한 거라고 다들 평가를 해주십니다. 그렇게 볼 때 과연 그동안엔 또 어떻게 그럼 경영을 해왔었나, 이런 또 생각도 하게 됐고, 그래서 일단은 뭐 제 나름대로의 이제 경영을 했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정도의 성적이 났고, 그다음 경영 성과가 났고, 그 다음에 성적도 아까 우리 김대엽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 스쿼트 가지고 그 정도 성적을 낸다는 거는
뭔가 조금 동기가 없으면은 안 될 정도의 그런 스쿼트였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성적을 냈고 지금 와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김병수 감독이라는 걸출할 아주 뛰어난 그 지도자가 있었다. 그리고 한국영이라는 또 훌륭한 선수가 있었다. 또 그 밑에 또 거기를 받쳐줬던 여러 가지 선수들. 그리고 김병수 감독을 보좌해준 스텝진들. 이게 원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그 경기력이 좋아진 결과에 따라서 우리도 또 강원 FC도 경영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패널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원 FC가 사실 이제 창단을 할 때 그 분위기는 제일 큰 거는 도민통합이었습니다. 영동과 영서의 도민통합. 그리고 또 하나는 강원도의 자존감을 축구를 통해서 한번 확보해보자. 이 두 가지가 이제 창단 목적이었고 그 서브적인 목적은 도민과 우리 청소년들한테 기쁨과 용기를 주고 또 꿈과 희망을 주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올해 이제 12년째가 되는데 그 동안에 뭐 꿈과 희망을 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좀 어려움을 준 걱정거리를 좀 안겨준 12년 동안 그렇게 왔었는데 작년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역대 최고의 아마 그 강원 FC가 도민들한테 준 기쁨을 준 그런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지속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정길탁 과장님 때 말씀도 하셨고 축구 전용구장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축구 전용구장을 통해서 어떤 그 지역의 축구를 통한 지역 문화의 새로운 장르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 축구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는 춘천의 이제 송암 경기장에서 하다가 올해 이제 그 강릉하고 해서 그 홈구장을 2개 쓰기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체제로 가면은 축구 경기를 즐길 수는 있어도 축구를 통한 그 어떤 문화적인 장르를 창출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축구 전용구장이 생김으로 해서 거기에 축구회관이 들어올 수도 있고 강원도 축구 박물관도 들어올 수 있고 또 그 팬들이 항상 와서 우리 강원 FC 선수단하고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축구 전용구장이 한 3, 4년 내로 가시화가 될 것 같은데 그때 가시화가 되더라도 이 구장에 대한 사용권은 강원 FC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게 제 논리입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그냥 간헐적인 사용권, 경기할 때마다 이렇게 뭐 사용료 내고 빌리는 이런 형태의 축구 전용구장이 다시 운영이 된다라면은 지금에 있는 그 방법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떤 새로운 문화가 창출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그 정도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구 전용구장이 생기더라도 여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사용권은 강원 FC한테 주셔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만 어떠한 그 수익 사업, 그러니까 이제 강원 FC가 축구구장을 통한 자주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이 어느 정도 문화화가 되고 정착화되면은 이것이 관광 상품화가 되지 않을까 지역에. 그렇게 되면 지역 경제하고도 어느 정도 연계가 또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까 이제 권은동 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지역 내 선수 수급을 선순환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가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지금 주제 발표에서도 나왔지만은 강원도의 축구팀이 작은 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훌륭한 선수들이 외지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강원 FC의 유수 산하에 못 들어오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 현행의 유수 체제를 좀 더 그 발전적으로 좀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립을 해서 우리 지역 내의 그 축구 자원들 이러한 선수들을 좀 더 그 선순환적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협력 체제를 좀 구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춘천 시민 축구단이 있고 강릉시청 축구단이 있는데 이 팀 모두가 K3를 지금 신청을 해서 금년에 K3로 아마 경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국에 K3 참여팀이 16개 팀이 있는데 강원도가 2개 팀이 있어요. 근데 K3의 장점도 있지만은 조금 힘든 면도 있습니다. K3로 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그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그 디비전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우리 저 구단의 이제 자생력 확보를 좀 그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축구 전용구장과 연계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좀 말이 긴데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예. 네, 괜찮습니다. 이게 이제 대구 FC 같은 경우가 축구 전용구장이 없고 시민구장에서 축구를 할 때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에서 축구를 할 때 평균 관중이 3,500이 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구 시민구장을 축구 전용구장으로 만들고 12,000석으로 만들고 했을 때 그 관중이 평균 관중이 10,000명이 넘었습니다. 거의 매진 상태가 되고 이렇게 볼 때 저희도 축구 전용구장이 있으면은 그래도 관중 증대, 입장료 수입이 뭐 지금 현재 이렇게 내놓긴 좀 창피합니다. 저희가 입장료 수입이 평균 2.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1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MD 사업이라든가 이제 MD 상품도 상설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제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수익 창출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후원 광고도 지금보다 좀 더 넓혀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토론하시면서 제시해 주신 거는 어느 정도 제가 많이 그 감안은 하고 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단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좀 강원도에서도 정책적으로 나가실 때 제가 말씀드린 걸 조금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김중석 사장님이 한 2, 3분 있으면 도착을 하실 것 같은데 뭐 시간도 시간이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저 사회자라고서 오긴 왔는데 뭐 저도 역시 축구 팬이 아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전에 강원 FC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작년에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4대 0에서 그 역전한 장면이라든가 그래서 제가 한 두세 가지만 저도 팬 입장에서 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아까 초창기에 이제 그 대표님 초창기에 박 대표님 초창기 하셨을 때 잠깐 이제 우리 그때 이제 뭐 이렇게 더 토론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속에 과연 비전문인이 과연 얼만큼 잘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셨단 말이죠. 뭐가 달랐는지 제가 늘상 궁금했었습니다. 그게 아까 그냥 이제 김병수 감독이나 뭐 한국영 선수한테 공을 돌리셨는데 이 축구 구단을 운영하면서 뭐가 달랐던 것인지 이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와 관련해서요. 그런 그 질문이 하나 있고요. 그게 앞으로 아마 강원 FC를 운영해 나가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 함의를 던져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물론 뭐 이런 시민 구단이 굉장히 아까 우리 김태동 박사님 발표에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시민 구단으로 굉장히 성공하는 구단들이 있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역시 기업 유치를 해서 좀 풍부한 자본력을 가진 누군가 주체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잡히고 나면 강원 FC를 운영해주면 더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기업 유치하고 하는 것이 장기적 목표에 들어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그냥 시민구단으로 갈 건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전 작년에 보면서 이 강원 FC가 아까 그 토론 중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끈질긴 팀이 된 거잖아요, 이제. 끈질긴 팀이라는 건 쉽게 포기하지 않는 팀이거든요. 이거를 좀 그 스토리텔링을 포함해서
좀 팀의 이미지로 만드는 무슨 그 좀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 같은 거를 좀 세우시면 어떤가. 그래서 강원 FC 그럼 끈질기고 하여간 마지막까지 하여간 이 마지막 1초까지 열심히 한 팀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뭐 생겨나긴 했으나 역시 전략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알리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신 거 없는지 이렇게 세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질문이 많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혼자 이렇게 시간을 많이 좀 아니, 차지하는 것 상관없습니다. 같아서 네. 죄송한데 제가 작년에 와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한 거는 우리 저기 권은동 회장님 계시지만은 축구하는 집안에서 축구협회하고 관계가 소복소복해서 되겠냐. 제일 먼저 이제 찾아뵌 분이 우리 축구협회 관계자분들을 제일 먼저 찾아뵀습니다. 그래서 소통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축구하시는 분들. 우리 저 김대엽 팀장님은 제가 못 뵀는데 연맹 그 다음에 타구단 대표자분들도 만나고 거의 제가 정보는 타구단 대표들한테 많이 뺏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주 만나면서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선수 그레이드를 모르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자연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와서 그렇게 하여간 소통을 좀 많이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서 이제 시민구단으로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 K리그 22개 팀, 그러니까 1부가 12개 팀이고 이제 2부 K2가 이제 10개 팀인데 한 6대 4 정도로다가 아마 기업구단이 좀 많죠. 그리고 이제 시민구단인데 도시민구단인데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사실 기업구단이라 해가지고 자생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구단은 우리 지금 K리그에는 없습니다. 그 모기업에서 광고 후원으로 해서 예산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구단 운영이 되고 있고 그걸 빼고 어차피 그것도 이제 수익이라고 하지만은 그런 부분 포함해서 간신히 뭐 이렇게 흑자가 나는 구단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이 다 마이너스 경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코 꼭 뭐 기업 구단이 좋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 그리고 강원도 특성상 만약에 기업 구단이 이거를 좀 해준다고 하면은 아까 우리 김태동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이원에서 네이밍 사업을 좀 해줬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원 하이원 FC 뭐 이런 전북 현대, 뭐 울산 현대 이런 식으로 강원 하이원 FC 이런 정도로 해서 좀 더 많은 그 투자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이제 바람직하고 지금 그 답변에는 제가 시민구단이 좋다, 기업구단으로 가는 게 좋다 이렇게는 결론은 좀 제가 제 지금 실력으로는 좀 결론 내기가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력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강원 FC의 색깔과 같은 그런 얘기인데 제가 오면서부터 그때 당시에 올 때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선수들이 너무 힘이 없었다. 끈기 있게 경기를 못했다. 2골 먹으면 이미 발걸음이 틀려진다. 이런 얘기가 이제 강원 FC 전에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저기 챌린지 때라든가 뭐 이렇게. 그런데 제가 와서 화끈한 경기, 끈질긴 경기, 이기는 경기 하자. 그걸 이제 계속 선수들한테도 얘기를 했고 기회 되면 제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끈질기게 가보자. 그래서 마지막 휘슬 불 때까지 관중들 안 떠나게 하자. 전반, 후반 뭐 한 20분 남기고 관중들 나가는 그런 경기 하지 말자. 그래서 앞으로 뭐 저희가 꼭 우승하는 게 목표는 아니지만은 그것도 이제 하나의 목표는 목표지만은 그래도 그 목표를 향해서 갈 때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동기는 끈질김이다. 네, 끈질기고 도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경기 계속 보여주는 게 우리 강원 FC의 색깔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뭐 다른 코멘트 주실 거 있으면 조금씩.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원 FC 이제 창단 12년이 됐는데 사장이 지금까지 사장님이 5분이 이제 지나갔는데 저는 뭐 10년 동안 제가 이사를 하면서 그 대표이사님들을 쭉 지켜봤는데
우리 지금 박종환 대표님하고 앞에 분들하고 틀린 점을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분들은 자기 정치를 하신 분들이고 그분들은 우리 박종환 대표님은 구단을 위한 대표를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좀 구단이 상당히 좀 쇄신되고 새로운 또 이 발전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종환 대표님은 대표사직을 가시고 계시니까 잘 모르지만 저희들이 밖에서 봤을 때는 딱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박종환 대표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도 비축구인이 대표를 하시는 게 좋을까요? 잘하시고 계십니다. 네, 아주. 네.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저 동일보 김중석 회장님이 오셨는데, 네네, 뭐 잠깐 뭐 나오셔서 한 말씀 해주시면. 네, 이제 저희 이제 마지막 멘트만 남았습니다. 다른 분들 혹시 뭐 또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저기 고성에서 그 동해 부산 철도 연결 기념식이 있어가지고 또 제가 이제 거기 공동 대표로 있어가지고 오늘 친목 기증을 해야 돼서 그렇게 부랴하게 달려왔는데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귀한 시간 내서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박종환 대표님, 권은동 기자님 또 발제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석 교수님도 사회분에 말씀했고요. 제가 그 북강원도하고 연결되는 그 동해 북부선 철도 내년에 이제 착공이 들어가는데 올해 기본 설계 다 들어가서 그거 보고서 느낀 게 오늘도 그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야, 강원도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제일 좀 처진 지역으로 됐었고 또 북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서도 강원도가 좀 변방이고 낙후 지역입니다. 거기도 북한도. 근데 똑같이 강원도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데가 왜 양쪽 남한 북한에서 전부 좀 뒤처진 지역인가 이런 거에 대한 하여튼 이제 오늘 온 분들이 전부 이제 강원도 시대가 왔다. 이제 그 뉴노멀 시대는 이제 강원도에서 새로운 희망이 생긴다. 그래서 아주 전부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 북한에서 제일 뜨고 있는 게 강원도 정신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내세우고 있는 게 강원도 정신입니다. 그래서 김정일 시대의 관계 정신에서 지금 김정은은 강원도 정신을 이제 부르짖고 있고 또 일부 북한 사회에서는 강원도를 강한도로 이제 바꿔 부르고 있습니다. 강한도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뭐 노동신문이라 이런 데서 강원도 정신을 부르짖고 있고 또 우리 이쪽에서는 이제 강원도의 새로운 전기들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 강원도의 여러 가지 영역 분야들에서 경쟁력을 이제 확보해가는 시대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뭐 축구도 저는 좀 전에 우리 김기석 교수님하고 권은동 교수님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 FC가 작으면서도 좀 두각을 낼 수 있는 도세가 큰 지역의 축구단이 꼭 프로축구단이 꼭 우승하고 강한 팀이어야 한다는 그런 과거 시대의 그런 틀도 이제 깰 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일 제가 이제 스위스 심포지움에 가는데 이 강원도가 꼭 스위스 같은 이제 강소도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외 이 축구공 디자인을 갑자기 보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스위스의 교황 그리병 있지 않습니까? 그 헬베티아 민족들의 교황 그리병이 누가 디자인했냐면 미켈란젤로가 디자인했거든요. 근데 한 500년 동안 교황 그리병을 지금 스위스 용병들이 가서 하고 있는데 왜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스위스 산악 민족의 아주 강한 정신, 작지만 알프스 산악지대에서 활동해온 그런 깡다구들 그리고 신의 성실 이거 가지고 지금 500년 동안 교황 근위병을 지키고 있는데 그런 스위스도 유럽의
산적 아니었습니까? 유럽의 산적으로 손가락 뻗고 그다음에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남의 나라 전쟁 대시 치러준 그런 불행한 또 불쌍한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되고 강소국으로 인구는 860만밖에 안 되지만 세계에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스위스 모델을 우리 강원도가 이제 여러 분야에 접목을 하면 우리도 이제 새로운 뉴노멀 시대에 좀 뜨는 되지 않겠냐. 저 축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뭐 나중에 디자인도 한번 우리 저 스위스 미켈란젤로 유니폼 살짝 카피 좀 해가지고 까만 인상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이게 뭐 상징적인 거죠. 저는 자치분권 분야에서는 스위스 모델을 이제 지향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축구 분야에서도 좀 아주 그 멋있게 된 디자인 가지고 한번 강원도 축구인들 강원 FC의 깡다구를 한번 좀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주 귀한 시간 내줘서 좋은 말씀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저희 신문사가 이제 우리 그 축구협회 도움도 많이 받아가지고 유소년 축구, 그다음에 중학교 축구, 고등학교 축구를 계속 이제 지금 대회를 많이 치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강원 FC의 그런 기반을 다지는 초석을 놓는 일에 신문사가 더 역할을 좀 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또 거듭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마지막으로 김태동 박사님이나 아니면 박 대표님한테 마지막으로 꼭 하실 말씀이 남으신 분 안 계신 것 같네요. 네. 아무튼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주제로 재미있는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우리 김대엽 팀장님께서 뭐 포스트 코로나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아마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나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스포츠도 그 중에 아마 하나가 아닐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소리 지르면서 이제 서로에게 침을 튀겨가면서 이게 즐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형태로 변화할지 지금 이제 많이들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래서 그런 걸 뭐 요새 아까 말씀하셨듯이 뉴노멀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그 뉴노멀의 시대가 과연 어떤 형태로 펼쳐질지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상상하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기획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저도 이제 굉장히 그거를 팔로우해서 조금 여러 분야에 특히 이제 국제 정치 이런 데서도 상당히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발견한 거 다 아실 거예요. 한국이 이렇게 선진국이었는지 우리 사실 잘 모르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강원도가 이 정도로 스포츠를 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지 잘 몰랐어요. 우리 사실 잘 몰랐는데 강원 FC가 그걸 일깨워주면서 이게 이제 강원도도 좀 보다 적극적으로 축구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그 스포츠 프로 스포츠를 좀 유치해서 좀 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된 많은 아이디어가 오늘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사태가 정상화되면 다시 강원 FC가 아주 강팀으로서 말이죠. 이번에는 우승에 근접하는 우승하라고는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예산으로. 그런데 우승에 근접하는 이제 4위 이내 들어서 말이죠. AF에 나간다든가 뭐 그런 좀 성과를 더 거두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원도민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토론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